책 속에 우주가 녹아있다. 북섹션.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우석훈 박사가 모처럼 새 책을 냈습니다. 자, 우석훈 박사 만나겠습니다. 우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책 100만 부쯤은 나갈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진담이죠. 진담이에요? 그게, 예. 보니까 회사나 직장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여기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유럽은 19세기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처음 나오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었고, 노동조합이 뭐 직접적인 민주주의 얘기는 안 했어도 뭐 산업 현장의 노동 정의를 위해서 일해왔던 일들은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민주주의. 예. 그 직장 안에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를 우리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사실 기업은 뭔가 좀 위계도 있고 서열도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 봉건적 질서 이런 것들이 더 어울리고 그래서 뭐 세습도 뭐 우리가 눈 감아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1인당 국민소득 7만 불, 8만 불 뭐 이렇게 간 나라들을 보니까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경쟁력이 생겼나 보니까 훨씬 더 평등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갖춘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창조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장이 창조하라고 해서 창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이 서로 토론하고 뭐 갈등하면서도 새로운 걸 만드는 거지. 예. 대통령이 우리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창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창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직장 민주주의가 뭔가, 뭐 사장님을 투표로 선출하자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박사라고 하는 중견 여행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창업주가 실제로 투표를 했는데 졌어요. 예. 그래서 내려놨어요, 사장직을.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강화된 형태인 거고. 예. 예를 들면 뭐 직장 민주주의 인증제 같은 걸 만들자. 그러면은 간단한 매뉴얼들하고 교육만 시켜도 지금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만 잘하는 게 팀장이냐라고 하면은 관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은 팀장들은 사실은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 너 당신을 이렇게 너무 주말에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매뉴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현실에서 부당한 일들은 굉장히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제일 간단한 게요. 등산 가느냐 안 가느냐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등산 가느냐 안 가느냐? 예. 민주주의적인 회사는 등산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 논의를 해서 등산을 갈까요라고 하면은 20대, 30대 직원들이 대부분은 등산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전 세계 알아봤더니 회사에서 등산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유럽은 당연히 안 가고 등산 간다고 하면 물어보니까 이게 이사회에서 큰일 나고. 이사회에서? 노동자들도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진짜로 휴일 날 등산을 오게 했다 그러면은 파업 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쉬는 네가 나오라고 하냐. 잘못된 것이다. 이거 일본에서 일부富士산 같은 데 가는 제조업체가 있긴 하대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은 안 가니까 나이 먹은 직원들이 이제 오래된 향수, 노스탈자 이것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등산을 가잖아요. 그럼 투표했냐 내지는 민주주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나 팀장이 우리는 요번에 팀장 등산 가자라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을 거거든요. 그러면 등산만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겠냐. 다른 수많은 업무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냐라고 쉽게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등산을 통해서 그 회사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새로운 전 세계에서 등산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죠. 협동조합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1인 1표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제가 또 협동조합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주식회사가 조금 더 회사 경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갖게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주식회사가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이전에 왕국 시절에 비하면 진화된 제도거든요. 예. 같은 주식회사라도 조금 더 위계가 덜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방식이 있고 사장님이 딱 한마디 하면은 쫙 칼같이 군대처럼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정의를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예. 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군대로부터 회사가 출발한 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군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를 70년대 이후에 미국, 캐나다, 유럽, 독일, 프랑스 다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걸 할 때가 온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박사님, 어떻게 해야 그 직장 민주주의가 가능합니까? 지금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민주주의는 뭐가 부족한지 또 어떤 것들을 도입해야 이게 민주주의적인 회사가 될 수 있는 건지. 현대 경영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요. 예를 들면은 가족 친화형 기업 인증제 같은 게 있거든요. 혹은 친환경 기업에 대한 인증제 같은 게 있어요. 네. 다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좋은 인센티브 주겠다. 내지는 그 가족 친화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걸 하면은 이를테면 정부에서 돈을 받는 데들은 이걸 해와라. 라고 하면 절차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팀장들과 간부는 교육을 시키겠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어필을 한다고 그러죠. 어딘가 얘기해서 그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게 하고 그런 경영 기법대로 장착시키면 돼요. 피 흘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투쟁한다. 이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거다라고 제도화시키면은 이제 빠른 시간에 장착시킬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박사님께서 이렇게 직장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우리 박사님은 또 한때 거의 2주에 한 번씩 책을 내실 만큼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시다가 한동안은 좀 조용히 계시는 것 같더니 이제 새롭게 낸 책이 직장 민주주의에 관한 책이란 말이죠. 책 제목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주변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게. 근데 이게 꼭 자본의 힘이냐 내지는 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라고 하면은 자기네 상사나 선배들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 잘못 만난 거 아니에요, 상사를. 네네. 그럼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답답하더라고요. 그 팀장님한테 말 좀 해주고 싶네. 그런 마음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3만 달러에서 더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회사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 실패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딱 지금 때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 젊은이들의 직장 이직률이 높은 것도 이와 연관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원하는 회사상이 가족 같은 회사예요. 친근하고 서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건데 대리 이하의 직원들이 원하는 회사상은 그 사생활 보호예요. 밥 좀 안 먹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평등하고 자기가 보호받고 이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건데 등산 가고 밥 같이 먹고 싶어 하는 팀장급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도 같이 가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사실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누가 객관적으로 제3자 눈으로 이거를 고칠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행위들, 특히 최근에 그 양진호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럼요. 사실 박사님 말씀대로 직장 민주주의가 시급해 보이는 곳 같습니다. 그 직장 같은 경우 위디스크. 그 정도 규모가 됐으면은 사실 민주주의 틀이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5인 이하 회사는 진짜로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할지. 웬만한 규모가 있는 거는 사실 정부에서 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은 지상 천국 같은 거 못 만들더라도 최악의 지옥 같은 상황은 피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때리는 건 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오너 리스크를 말씀하신 건데 어떻습니까? 네. 삼성이야말로 직장 민주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곳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틀대로 하면은 네. 사회이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한 가지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실이 원래는 위에 경영 실패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장이나 회장이 하라고 해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인 감사가 없어요.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도. 네. 감사위원회라고 폼은 그럴듯한데 네. 실제로 하루 종일 앉아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책임지면서 보는 그런 감사 제도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예. 제도 개선을 해서 내부의 견제 장치들이 돌아가게 만들고 또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조금 전향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직장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완벽한 민주주의는 몰라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정도로라도 그래서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내도 지금보단 나아질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 중에서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 여기가 내 책에서 이야기하는 직장 민주주의에 가장 비슷하게 왔다라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십니까? 규모가 큰 데로 보면은 카카오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카카오가요? 어떤데요? 네. 작은 IT 기업 같은 데는 또 되게 좋은 데들이 많은데 네. 카카오는 일정 규모가 되잖아요. 예. 거기서 이렇게 무슨 뭐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만 그렇게 하지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조그만 공동체 같은 거 만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의견이 진짜 쌍방향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법인카드 쓰는 것도 돌아가면서 그냥 필요하면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위에 있는 사람이 다 갖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IT 업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너무 극단적인 형태도 있지만 사람이 중요한 회사니까 네. 다른 제조업체보다는 훨씬 또 민주주의가 많이 가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 우유 같은 경우가 협동조합인데 네. 여기도 굉장히 좋죠. 어떻게 보면 진짜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할 정도로 좀 출퇴근도 약간씩 유연하게 이미 해줬더라고요. 서로 뭐 괴롭히고 막 직원들끼리 괴롭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협동조합 중에서도 잘 돼 있는 데들이 있고, IT 업체 중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데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냥 다 이상한 회사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직원들을 풀어놓으면은 회사 시스템의 선의를 고마워하면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노동자가 있긴 하겠지만 악용하는 일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 과정을 같이 만들면은 결과도 자기가 고민을 하잖아요. 민주주의 특징이 누가 민주주의 준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노력도 하면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이게 내 회사다. 내 목숨도 여기 걸린 거다라고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놀고 먹는 직원들 문제는 피해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되면은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 있는 많은 회사가 진짜 독재 방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낫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예, 뭐 덜어는 그런 일탈하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이들의 그런 이들이 이제 끼치는 악폐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어쨌든 모두 알고 있는 거는 회사가 돈을 벌어 내 월급이 오를 거다. 그거는 사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창조, 혁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민주주의랑 상관없이 국제 방식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큰 국가 규모로 보면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생산성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예. 자, 박사님, 이게 좀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할 목적으로 사회주의가 대두가 된 건데,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이 중요한 게 가격을 맞춰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혁신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는 건데 사회주의가 과정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빠져 있다. 그래서 가격 결정하는 거는 사회주의도 이렇게 막 컴퓨터 좋은 거 쓰면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의 참여라든가 이게 빠지고 나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상상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못 놓쳤던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 거냐.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이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회사 있다면 그 회사 이름 좀 해주시죠. 회사 이름 좀 말씀해 주시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 주로 이제 규모가 큰 직장이군요. 예. 하면서 보니까 네. 민주주의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소통 같은 것들이 훨씬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뭐 잘하는 회사가 있고 못하는 회사가 그렇더라고요. 예. 직장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뭐 이런 재벌 체제가 해체돼야 합니까? 재벌 해체는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은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재벌이 해체가 되어야만 직장 안이 편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간 단계에서도 직장 민주주의는 쉽고 용이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네. 할 수 있는 과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이 책을 꼭 읽고, 이 재벌 체제 해체,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직장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되겠다. 나의 어떤 그런 지분, 이걸 지키면서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은 경제 민주화까지는, 가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한마디로. 네, 그 삼성전자에 관한 절에서 네.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박사님, 뭐, 연결된 김에 하나만 좀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경제개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될까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인당 3만 달러 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규모가 커져가지고서. 네. 좀 소수가 밀실해서 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지금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도 대중적으로 다 논의를 해가지고 정하고 그다음에 과정도 더 개방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군사정부 시절에 하던 경제 운영하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하고 이거는 뭐 무슨 부총리가 하고 이렇게 밀실해서 하잖아요. 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국가와 사회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와서 네.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정도의 이제 충분한 시민 인식이 있는데 네. 이게 경제에만 오면은 갑자기 독재 스타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은 대통령 잘못으로 바로 치환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전히 이제 과정이 그렇게 민주주의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대통령 말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민주주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에 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 우 박사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소상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책 제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네. 회사 문 앞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멈추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유명한 그 논문이 있었어요. 기념비적인 논문이 예. 그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그런 80년대를 아주 풍미했던 논문 제목을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캐나다, 미국에서는 이거 이미 다 한 번 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제 새로운 전기에 우리가 들어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 박사님의 새 책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우석훈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